옛날에 마케도니아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꼬맹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좋은 말이라고 하면서 천하의 명마라고 하면서 그 말을 알렉산더한테 선물하려고 그걸 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말이 명마가 아니고 미친 말인 거예요. 사람이 타기만 하면 힝거리면서 뒤로 나가서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서너 명이 그렇게 타더니 잘 탄다고 하는 그 말 잘 타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말 잘 타는 사람. 정유라? 정유라도 탔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 치워라. 임금님께서 그랬어요. 알렉산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때 아버지 제가 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알렉산더는 왕자였지만 부자는 부자였어요. 왜냐 아버지가 야 그거 만약에 탄다 그랬다가 못하면 너 그 조롱거리가 된다. 그래서 내가 못하면 말값은 네가 내라. 15억짜리예요 그게. 10억 넘어요 그건. 15억짜리는 저거 별거 아니에요. 이 말은 한 30억도 넘어요. 그 말값을 낼 수 있는 게 알렉산더였어요. 알렉산더가 탁 가서 뭐 딴 거 안 했어요. 말 좀 이렇게 툭툭 치더니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더니 훌쩍 올라갔더니 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렉산더 만세 만세 그러면서 그때 촛불 집회를 했는지 그날 저녁에 뭐 마케도니아 태극기를 들고 나왔던지 하여튼 만세 만세 그래서 했어요. 자 알렉산더는 이미 그 꼬맹이 때부터 영혼으로 봤어요. 딴 놈들은 자의식으로 봤어요. 말만 잘 타면 뭐해? 자의식으로 보니까 저건 미친 말이라 그랬어요. 자의식은 그렇게 생각하죠. 알렉산더가 영혼으로 가만히 보니까 아 저놈이 자기 그림자를 보고 놀랐구나 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말을 살살 건드려가지고 고개를 돌렸어요. 햇빛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림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사니까 얌전하게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게 영혼으로 보느냐 자의식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거기 탔습니다. 물론 알렉산더가 죽은 것은 친구 때문에 죽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자기 실수로다가 그걸 너무 비통한 거 생각해서. 안 그랬으면 온 전 세계는 전부 다 알렉산더가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이미 그 당시에 알렉산더는 어렸어요. 어렸지만은 알렉산더는 거의 다 이겼어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는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손에 넘어갔어요. 페르시아의 왕이 생각했어요. 페르시아의 왕이 생각한 건 뭘 생각한 거예요? 누가 생각한 거예요? 영혼이 생각한 거예요? 자의식이 생각한 거예요? 자의식이 생각했어요. 페르시아의 모든 군대가 전부 다 자의식이 생각했어요. 페르시아의 군대는 40만이에요. 40만. 알렉산더 군대는 몇 만이게요? 알렉산더는 항상 2만 명만 데리고 다녔어요. 2만. 정예부대 2만. 정예부대가 뭐냐? 강이에요. 이게 강. 그 40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왕은 여기 있어요. 알렉산더는 단 하나, 핵심, 왕 하나 제거하면 끝난다 하는 주의입니다. 벌써 영혼을 생각하는 게 틀려요. 일반인들은 40만 하고 싸운다 그러면 40만을 이기려면 몇 명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도 40만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1대1로 싸우냐 2대1로 싸우냐 이거 계산해요. 아니 알렉산더는 그거 계산 안 해요. 40만은 다 필요 없고 왕 하나만 잡으면 끝난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강이 상당히 이 물살이 셉니다. 물살이 세니까 여기 있는 왕 옆에 있는 작전 참모 이것도 여기 고영태도 있어요. 고영태. 얘네들이 다 무슨 생각했겠어요? 여기는 절대로 못 건너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철두철미하게 수비하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딱 군대를 40만 명을 다 풀어놨어. 여기다 다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어디로 왔겠어요? 왕 여기 앉아있는데 왕 여기 앉아있어요. 여기 왕 앉아있는데 알렉산더 어디로 왔겠어요? 여기로 왔어요. 알렉산더가 여기로 왔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이 뒤에 서서 야 들어가! 이러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겁나서. 아무리 뭐 정예부대라고 하지만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겠어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일로 들어갔어요. 이때 알렉산더는 멀쩡하게 살아남았는데 바로 어렸을 때 그 햇빛을 그림자를 보고 놀랐던 그 말을 타고 여길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말은 힘들어서 여기서 죽었습니다. 뭐 싸우다 죽은 것도 아니에요. 힘들어서 죽였어요. 알렉산더만 실어놓고. 그래서 알렉산더가 가가지고서. 근데 요 왕놈이, 요 놈도 잽싼 놈이지. 요 놈만 도망갔어. 요 놈만 도망가고 이 가족들은 다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알렉산더가 왕 엄마, 왕 뭐 와이프, 왕 딸 이런 애들은 다 극진히 모셨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왕 엄마한테 가서 인사하고 잘 주무셨습니까? 편히 이렇게 열심히 정성껏 다 했습니다. 이럴 땐 정성해야죠. 그러니까 왕 엄마가 뭐라 그랬겠어? 야, 이 썩을 놈아, 빨리 와서 그냥 행복해라 임마.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다. 너랑 같이 살 때보다 훨씬 잘 살고 있다 임마. 야, 이 썩을 놈아. 그래가지고 그 썩을 놈이 와서 행복해가지고 페르시아는 무너진 겁니다. 상대편의 생각을, 자의식을 속이고 알렉산더는 드디어 페르시아를 함락시켰습니다. 모든 병법은 다 이런 거예요. 병법은 다 자의식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갈공명. 제갈공명은 어렸을 때부터 그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가 주유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은 주유예요. 여러분들 이제 주유소 주유하고 외우면 됩니다. 근데 이 제갈공명은 나중에 유비한테 들어갔고 그 주유는 손권이 밑에 있었어요. 근데 손권이하고 유비는 손을 잡아야 돼요. 왜냐면 조조랑 같이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주유는 어쨌든 손권이 쪽에 있었고 알렉산더는 제갈공명은 이 유비 쪽에 있었는데 주유가 뭘 쳐들어가서 이기려고 하면은 꼭 그걸 제갈공명이 방해를 놔가지고선 승리를 제갈공명한테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주유는 3번이나 아주 분통 터지는 일을 당한 다음에 혼자서 이를 빡빡빡 갈다가 너무 갈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억울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도 송건이하고 같은 유비하고 같은 편이니까 뭐 가서 누가 조문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왜냐면 서로 친화력을 강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누가 갔느냐면 제갈공명이 직접 갔어요. 이 친구가 죽어가지고 이제 시체가 걔 고향이 어디냐면 안양이에요. 그래서 이 제갈공명이 안양으로 직접 갔어요. 갔더니 그냥 거기에 시체가 있었어요. 뭐 종이를 이만큼 꺼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너무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기네 그 정분이 담긴 이야기를 다 적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친구야, 나를 두고 네가 먼저 가면 어떡하니? 아직 우리가 나이 먹은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너무 슬프다. 그러면서 구구절절히 했으니까 요 제갈공명을 죽이려고 그 밑에 부하놈들이 칼 뽑아들고 있다가 가만 있어봐라,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 옆에 사람들이 말렸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제갈공명이 관짝에다가 머리통을 빡빡 박으면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결국은 그걸 가만히 사람들이 다 지켜보더니 정말 제갈공명은 정이 많은 사람이군. 가만히 보니까 이 주유가 소갈머리가 없는 인간이군. 저런 훌륭한 친구를 고마워해야 되지 않고 저걸 이를 박박 갈다가 죽었다니 그게 격이 낮은 놈이로군. 그 전부 다 욕하고 있었어요. 오죽했으면은 죽고 나서 명나라 때 이상도라고 하는 그 장군이 제갈공명이 그 주위에 빈소에 와서 그 제문을 올린 장면을 보고 평하기를 공명이 제문을 읽음에 슬픔을 다하니 삼군이 감동하였다.
이 때문에 수군거리는 자들은 주위에 좁은 도량을 나무라고 제갈량의 큰 지혜를 칭찬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공명이 오나라로 가서 종문을 한 이유는 주위의 부하들이 품은 원한을 제거하고 손유의 연맹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조조에 대항하는 공동정선을 펼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갈공명의 그 큰 슬픔을 그 얘기한 것은 아주 큰 지혜라고 칭찬을 하고, 그래서 속 좁은 주유라고 해가지고 주유는 결국은 끝내는 속 좁은 주유로 끝났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제갈공명은 혼자 갔어요. 홀홀단신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느냐 또, 야, 공명이 오나라로 가서 조문하는 일은 호랑이 굴러 들어간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갈공명이 뭐라 그랬느냐. 벌써 영원으로 사는 사람은 이 자의식의 직진심, 얘네들 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갈공명이 그때 뭐라 그랬느냐. 주유가 살아있을 때도 두렵지 않았는데 주유가 죽고 없는 지금 더 이상 내가 뭘 내가 두려워하고 뭘 걱정해서 내가 그걸 걱정하겠는가. 이러고 가서 사뿐하게 조문을 하고, 그 다음에 유대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 그리고 제갈공명은 갈 때는 슬프게 갔다가 올 때는 웃으면서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갈공명과 주유는 그렇고, 또 옛날에 훌륭한 병법가였던 손빈이와 방현이도 같은 친구입니다. 원래는 이 방현이가 손빈이를 끌고 가서 같이 해보자 그랬더니 손빈이가 자기보다 머리가 더 지혜가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비겁한 놈이 어떻게 올가매 씌워가지고 손빈이 두 다리를 잘라버리고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손빈이가 이를 갈았다기보다도 영원히 생각하기를 너는 내 손에 죽어야 한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손빈이는 제 나라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방현이는 위나라 사람입니다. 근데 손빈이가 방현이를 유인하려고 군대를 가서 싸우다가 군대를 갖다가 후퇴를 시킨 거예요. 처음에는 군대가 1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방현이는 이제 본부에서 딱 기다리고 있고, 여기 이제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손빈이네 군대가 10만 명. 근데 여기 싸우니까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많다고 해서 후퇴. 그래서 10만 명이 여기서 밥을 해 먹었어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밥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여기 따라오는 거예요. 밥해 먹고서 도망갔어. 막 도망갔다니까 5만 명이 밥해 먹는 거예요. 다음날은. 첫날은 10만 명이 밥해 먹었는데 다음날 5만 명이 밥해 먹었는데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했어요. 방현이한테. 얘들이 반이나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현이가 딱 생각하고, 이때다. 이때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지가 몸소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음날은 뭐냐? 3만 명. 3만 명. 5만 명 대가 3만 명이야. 그러니까, 야, 10만에서 5만이 도망가고, 다시 2만이 도망갔구나. 그러면서 허벌나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손빈이가 방현네 군대가 올 때, 바로 그때, 저녁 7, 8시쯤, 껌껌할 때쯤, 어디 위치에 도달하게 시간을 딱 맞춰서 거기다 나무 하나를 비켰어요. 껍데기를 비켜고서 뭐라고 글씨 써놨어요. 뭐라고? XXX, XXX. 응? 그걸 어떻게 알았어? 뭐라고 썼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나무를 베끼고선 써가지고서 이렇게 글자를 써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했느냐? 전부 다 화살을 겨누르고 있어라. 그리고 불이 켜지면 무조건 당겨라. 이랬어요. 그 방현이가 왔다 보니까 뭐라고 글이 써있는 거야. 야,
불 켜봐. 그래서 불을 확 횃불을 켰어요. 방현아, 너 여기서 죽는다. 눈에 들어오자마자 뒤에서 화살이 막 날라와가지고 전멸당했어요. 그래서 방현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자, 이런 거를 심정적으로 이게 비순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빈이는 결국은 방현이는 결국은 손빈이 손에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지금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면은 결국은 우리는 이 영혼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혼으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영혼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즉 영혼은 무의식입니다. 자의식은 의식이에요. 이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영혼은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도 아주 어려운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뜻을 물론 아주 전문적으로 하려면 사이파워를 터득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이파워의 기본 원리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칠성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칠성자의 제2성자, 그 다음에 제5성자. 이것이 영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제2성자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죠. 소가치입니다. 제5성자는 감정이에요. 위장이 있는 데 있는 거. 이 두 가지 성자가 즉 영혼을 직접 움직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움직여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움직인다는 건 이성자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나 움직임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체크는 제5성자가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를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또 그리고 이해하느냐면은 저런 거를 우리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감사 상태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체크하는 것을 감흥진동이라고 합니다. 감흥진동. 내가 원하는 것은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든가 이 사이퍼를 할 때 꼭 필요한 것은 원하는 쪽을 해야 됩니다. 원하는 쪽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자의식으로 들으면은 즉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어디가 좋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건강이다. 불편한 몸이 없어지고 건강해지길 바란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건강을 원하는 겁니다. 그죠? 건강을. 건강. 근데 사실 우주에는 건강이 없어요. 건강을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 병이 다 낫게 해주셔서 그렇게 병이 이 병이 낫게 해달라. 그럼 우주는 병이라는 이미지는 알아들어요. 근데 낫는다는 건 몰라요. 우주는 낫는다는 걸 이해 못해요. 병을 알아들어요. 그럼 우주는 뭘 주느냐? 이 병이 없어지게 해달라 그러면 병을 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심한 병에 걸려요. 감흥진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건강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 가는 생각을 한다든가 어디 뭐 춤추면서 노는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이미지를 그려야 돼요. 그런 이미지를 그리고 보람차게 이렇게 살고 즐겁게 살고 이렇게 가면은 우주는 여행 가게끔 해줘요. 춤추게끔 해줘요. 뭔가 보람차게 일하는 걸 하게 해줘요. 그러면은 병은 저절로 없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 그 이미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한테 마음에서 감흥진동이 일어나야 돼요. 감흥했다니까 그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흥진동이 뭔지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수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수가 노래 부를 때는
여러분들이 들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가수가 그게 몇백 번 노래 부른 거예요. 그게. 몇백 번 노래 부를 때 가르치는 사람이 그래요. 감흥진동이 일어나게 노래를 부릅니다. 감흥진동. 그냥 혓바닥으로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간다 간다 아주 그냥 간 것처럼 감흥진동이 일어나면 간다 간다 해서 간 친구가 김정원과 그 친구예요. 그 친구 갔어요.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 내내 무슨 트위스트 곡 같은 거 하고서 신나게 살다가 꼭 죽을 때 되니까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이런 거 그래서 낙엽 따라 얼마나 슬퍼요. 찬바람이 쓸쓸하게 어둠을 웃어주며 이러더니 찬바람이 쓸쓸하게 이래서 낙엽 따라 가버렸어요. 엘비스 프레슬리도 가고 한국의 차중락이라고 하는 가수도 낙엽 따라 배우도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람 가고 가면 다 가. 갈 때라고는 뭐 이 세상에서 갈 데가 어디 있을까요? 다 그래서 저승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노래 상태에 젖어 들어가는 게 감흥진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리랑의 감흥진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냥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심리도 못 가서 여러분들은 쓸쓸하게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슬픈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인생은 전부 다 슬픈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아니면 아예 이렇게 떠나가 버립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유엔나스마를 한독하면서 신나게 살다가 갑자기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부르고선 그냥 맥없이 가버렸어요. 이게 바로 감흥진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머릿속 안에서 생각하고 그 이미지가 감흥진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건 끌어당기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서 끌어당기는 것이 있어야지 감흥진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직 현실은 아니지만 머릿속에서 상상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이미 되어져 있으면 그거 되어져 있다고 믿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그것은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사이파워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이 전부 다 이렇게 사이파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원하는 것을 창조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얘기의 주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이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의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은 영원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습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첫째는 이 영혼이 스스로 작용을 일어나게끔 어렸을 때부터 교육도 그렇게 시켜야 되고 그래서 영혼이 움직이면 영혼은 상대편의 자의식이 보입니다. 그런 걸 직지인심이라고 불교에서는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직지인심으로 보이면 저 사람 움직이는 건 쉽습니다. 뭘 원하는지 뭘 하는지 이게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뜻을 이 세상에 창조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묘미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마스다 고노스케처럼 도락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결코 슬픈 세상도 아니고 또 결코 우울한 세상도 아니며 한 번쯤 신명나게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얘기는 이걸 끝내겠습니다.